24 시에는 그 각 플랫폼에 따라서 위클래스 온라인 상담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사례를 나눠볼까 해요. 아까 진행해 보신 대로 학교에 계정이 있는 경우와 계정이 없어서 카카오 채널이나 오픈 채팅을 하는 경우로 나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클래스를 사용한 온라인 상담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지수익 계정을 이용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별도의 플랫폼으로 제가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을 하기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매일 접속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위클래스를 구축하는 것이 학생들이 접근이 훨씬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학교 안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경민여중 안에 저도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고 학교의 어떤 위클래스가 구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복지실, 저희 학교에 복지실이 있거든요. 교육복지실과 도서관, 보건실, 위클래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교육 돌봄실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위클래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별도로 위클래스의 어떤 주소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위클래스를 그냥 클릭해서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고요. 전체 공지가 떴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위클래스로 들어와서 행사를 참여하거나 위클래스 공지사항에 공지된 내용을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룸은 거기에는 위클래스만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별도로 또래 상담반 클래스룸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 상담반 기본 교육, 그 다음에 또래 상담반 심화 교육방이 따로 운영이 돼서 각각 대상자 학생들이 그 방에 접속해서 올려진 컨텐츠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 상담반과 관련된 클래스룸은 단톡방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룸 주소를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그 주소를 링크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또래 상담반 교육방이나 또래 상담반 방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위클래스를 경민요중 위클래스 방 안에 공지사항,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이용을 해서 만든 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지사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방역 자료를 올려놓는 마음 다독이 위클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자료나 상담 신청 또는 심리검사 자료를 올려놓은 위클 상담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행사를 위한 온라인 행사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첵이라는 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은 처음에 위클래스를 오픈을 하고 학생들이 위클래스에 좀 더 많이 접속하게 하기 위해서 출첵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날짜를 올려주고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상태를 간단하게 적으면은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진행을 했고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들을 일정 인원을 선별을 하여서 상품을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매일 참여하게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럼 매일 그거를 방을 열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그 방을 개설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만들기에 들어가서 뭐 질문이든 아니면은 뭐 설문이든 아니면은 자료든 이런 것들을 모든 방을 만들었을 때 자료를 게시할 때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 기능을 걸어 놓으시면 내가 만약에 오늘 8월 뭐 15일 아니면 8월 30일 출첵 방을 열겠다. 그런데 나는 25일 날 그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25일 날 만들었지만 8월 30일 오후 9시에 방이 열리도록 예약을 해놓으면 그 이전에는 그 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매일 미리 출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와서 출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은 다른 행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그날에 막 맞춰서 신경 써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료를 다 올려놓으시고 예약을 해놓으시면 그날에 맞춰서 행사가 열리고 행사가 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공지사항란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각종 위클래스에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올릴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학생을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활동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상담을 위해서 제가 개설한 방은 학생 상담, 위클 상담방입니다. 위클 상담방의 구성을 보면 위클 상담방 이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이용 안내는 여기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리고요. 각 반의 단톡방에도 다 알려주고 조종례 시간에 대면으로 조종례 실시할 때도 공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 신청방이 있는데요. 네, 온라인 상담 신청방에는 신청서, 온라인 상담 신청서나 동의서를 선생님들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쓰시는 거를 구글 설문지에다가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에 한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았고 이 경우에는 링크나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개인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온라인 상담 동의서를 양식을 하나를 더 올려놓았는데요. 우리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마이크로팀즈라든지 이런 화상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 우리 상담 신청서에 녹음 동의를 받으시잖아요. 녹음 동의,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상담 신청서에는 녹화에 대한 동의는 녹음에 대한 동의는 있지만 화면에 얼굴을 녹화하는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는 신청서를 동의서를 따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줌이나 미트를 통해서 화상 상담을 할 경우에 녹화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 클래스의 특징이 뭐냐면 미트를 상설로 게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시하면 별도의 미트 방을 열지 않고 그 방으로 바로 들어와서 미트 방을 클릭을 하면 바로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요. 물론 더 비밀 보장을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미트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줌과 마찬가지로 이제 링크 주소를 주고 별도로 상담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상담방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심리 검사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심리 검사지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오픈 채팅방이든 이런 데서도 설문지를 활용한 심리 검사를 다 조금씩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 심리 검사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올려놓기가 조금 꺼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학생들을 검사할 수 있는 BAI 불안 검사라든지 아니면 BDI 우울 검사라든지 아니면 문장앙서 검사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필요한 학생에게 링크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정생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중에서 우리가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대면 상담 시간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문장 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링크로 보내줘서 검사를 받으면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상담을 효율적으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정생동 특성 검사 후에 재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검사를 당연히 재검사를 실시를 하지만 이게 또 몸이 좀 안 아프다, 뭐 열이 좀 난다 이래가지고 등교하지 않은 학생 중에 검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 학생이 다시 등교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3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재검사지를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서 나이스에 입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특별한 저작권이 없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고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심리검사 예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저렇게 문자 완성 검사, 청소년용 하고서는 검사 시작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인적 사항을 적는欄을 놓습니다. 그럼 설문지를 딱 시작을 하면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 설문지는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적고요. 세션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세션 만들기는 그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표시 중에 맨 마지막에 막 가로 네모칸 2개 있는 게 세션 만들기거든요. 세션을 만들어서 인적사항을 먼저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션을 다시 만들어서 검사 질문을 쭉 넣으면 학생들이 볼 때는 한 세션이 끝나고 좀 공백이 생긴 다음에 다음 세션이 넘어가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넣을 수 있고요. 학생이 어쨌든 접속을 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검사지 맨 상단에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의 학생이 그 검사지에 설문지에 응답을 했는지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는 2명의 학생이 2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의 학생이 접속을 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안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답을 했는지도 있는데 이건 문장 완성 검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이 전부 다 단답형으로 다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항별 분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답형이 여기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로 할 경우에는 문항 분석까지 다 돼서 그래프로 다 보여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행사에 이용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 행사에 활용한 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위클래스에서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심리 방역 활동으로 사용을 하는 마음 다독임 이클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막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위클래스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동영상 자료도 많이 주시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자료를 막 받았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다 올려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갖고만 계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뒤에서 소개할 뭐 채널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플랫폼에서도 많이 그걸 올려주셨겠지만 주로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셨을 텐데 저는 홈페이지와 글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심리 방역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했고요.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는 마음 다독임 글 게시판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답을 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닌데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몇 명이 그 자료에 접속을 했는지가 숫자가 다 뜹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자료당 저희 학교가 좀 작은 규모의 학교라서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래도 한 80명,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번 클릭을 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올려주는 심리 방역 자료를 올려주는 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행사를 조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출첵 행사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그 온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다들 학교 사정이 마찬가지면 학교에 오면은 노다지 수행평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도 사실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방역 하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눈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서 온라인 행사로 힘내라 경민여중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퀴즈 활동 2개와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챌린지처럼 사진을 올리는 그런 행사 3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활동의 경우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와 학교 1학년들은 학교를 등교를 해갖고 제대로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뭐 여러 가지 구성, 그 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이렇게 알면 재미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10문제 정도씩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정답을 다 맞힌 학생들에게 상품을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또 그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행사도 역시 이렇게 열어보면 이 모든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올리는 이런 것들은 몇 명이 거기에 접속을 했고 몇 명이 이 행사에 답을 제출을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금방금방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련 또래 상담 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민여중 솔련 또래 상담방을 만들어서 그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거기에 또래 상담 미트방을 개설을 해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학생들이 그 미트방에 다 들어와서 협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협의회도 진행을 하고 간단한 이제 필요한 교육 활동도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수업이 끝나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또 학원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도 그 협의에 같이 참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사 활동은 제가 기획하지 않고 이 또래 상담반 미트 협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을 하고 작성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을 또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행사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채널을 이용을 하든 또래 상담반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래 상담반 심화교육과정반과 그 다음에 또래 상담반 기본교육과정방을 운영을 해서 각각 기본교육은 1학년, 심화교육은 2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올려진 자료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또 한 가지 교육활동을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하는데요. 저 위클래스에서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생명 존중 교육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클래스 룸을 이용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 온라인 교육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 방이 각 학년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구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동영상을 거기에다 탑재할 수 있거든요. 설문지에. 그래서 동영상을 탑재를 해서 동영상을 본 후에 동영상의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을 밑에다가 넣고요. 그 질문에 답을 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교육은 생명 존중 교육이기 때문에 뒤에 생명 존중 서약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이거는 지금 2학년 방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전체 학생 중에 2명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87명의 학생이 제출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도 실시간 수업이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때 참여하지 못하면 그날 안으로 제출을 하면은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명 존중 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타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제출한 학생은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이클래스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래 상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그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전반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 또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조금 더 협조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는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 새로 선발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선발 과정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 좀. 네, 선발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잠깐씩 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반에 포스터를 다 만들어서 언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3분의 1 출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 왔습니다. 네, 애들이 다 가고 나서 방과 후에 그래도 후배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 해서 방과 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수업 구성 자체가 1학년이 1시간을 더 하고
2, 3학년이 1시간이 빨리 끝나는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일에 자기들이 수업이 끝나고 1학년 1시간 수업하는 도중에 이동을 해서 와가지고 직접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물론 이제 그 거리두기 뭐 열재고 뭐 다 했죠. 체온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비 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잘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서로 얼굴을 익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화면을 켜고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얼굴을 보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단톡방을 이용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대면으로 볼 때만큼 활발하게 더 친밀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그래도 서로 선후배 간의 얼굴을 알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낯선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상담을 신청하고 싶을 때 그러면 댓글 형식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1대1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나요? 댓글 형식으로 신청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상담 신청방 자체에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댓글로 하기 싫을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해서 1대1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댓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누군지는 명단에 나타나게 되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좀 접속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을 안내를 해 놨고요. 상담 신청은 아니지만은 애들이 뭐 이렇게 아까 하신 것처럼 간단한 질문, 선생님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